괴담에 가까웠던 소문들이 사실로 드러나는 일, 윤석열, 김건희한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되어버려 문제입니다. 의문의 비밀 통로, 대체 왜 만든 걸까요? 누군가는 과장이라고 웃어넘겼고 누군가는 음모론이라고 잘라냈습니다. 그런데 2022년 7월 27일부터 11월 23일까지 진행된 대통령 집무실 동쪽 진입로 개선 사업의 공사 전후 사진 2장이 공개되면서 그 웃음과 단정이 갑자기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계단을 부수고 굴착기로 땅을 파서 진입로를 새로 만들고 차량이 비밀리에 드나들 수 있도록 엄폐용 시설을 설치했다는 설명이 붙었습니다. 공사는 현대건설이 맡았고 국방부 예산 4억 원이 전용됐다는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비밀 통로라는 표현이 자극적인 게 아니라 구조 자체가 투명성을 거부하는 형태로 설계됐다는 점이 충격입니다. 대통령실이라는 국가 운영의 심장부의 시민의 시선과 언론의 질문을 피해 움직이는 통로를 별도로 만든 셈이기 때문입니다. 더 기이한 건 타이밍입니다. 대통령실은 공사가 마무리되기 이틀 전인 2022년 11월 21일 도어 스태핑을 일시 중단했고 동시에 1층 로비와 기자실을 가로막는 벽을 세웠습니다. 일련의 조치들은 소통과 정반대 방향으로 일관돼 있습니다.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을 멈추고 기자들이 접근하던 동선을 막고 차량 동선을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공간을 바꿉니다. 이 조합은 우연의 연속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겨레가 지각 출근을 감추기 위해 위장 출근 차량을 여러 차례 운행했고 출근 모습 노출을 막기 위해 공사를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는 대목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라도 왜 이런 의혹이 반복적으로 붙는지 설명해줍니다. 정권이 자신을 드러내며 설득하는 대신 시야를 가리고 소리를 차단하는 쪽으로만 움직이면 사람들은 당연히 묻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숨기려 했느냐고요? 여기서 핵심은 지각 같은 가십이 아닙니다. 지각은 그 자체로 비판받을 수 있어도 국가 시스템을 바꿔가며 숨길 정도의 사안은 아닙니다. 문제는 국가 권력의 공간과 예산이 개인의 이미지 관리와 비밀 동선 확보에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구조입니다. 대통령실 공사에 국방부 예산이 전용됐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그 자체가 국민의 신뢰를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국방부 예산은 국가안보라는 공적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의 출입 동선을 비밀 사업으로 묻고 국가안보라는 단어로 포장해 외부 검증을 차단했다면 그 순간부터 안보는 명분이 아니라 방패로 전락합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실은 우리는 숨길 게 없다라고 말로 주장하는 곳이 아니라 구조 자체로 숨길 게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곳입니다. 비밀 통로는 그 반대 증명입니다. 이런 흐름이 비밀 통로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더 심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실 경내에 매설돼 있었던 콘크리트 흥관 5개가 경호위의 시설로 판단돼 철거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는 내용도 함께 나왔습니다. 3m 길이의 콘크리트관이 일반 배수 시설과 달리 수직으로 꽂혀 있었고 5개로 노출된 부분이 40에서 50cm가량이었다는 설명까지 따라붙었습니다. 과거에는 배수 목적이라고 해명했는데 2년 만에 경호위의 시설이라며 뽑아냈다는 흐름이 상식적으로 납득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배수관을 세로로 세워 묻는 방식이 흔치 않다는 업계 관계자의 설명도 전해졌습니다. 더구나 이 구조물은 최재형 목사가 이성만 전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을 제기하며 대중에게 알려진 것으로 설명됩니다. 그러면 질문은 단순해집니다. 배수 목적이라면서 왜 그렇게 시공했는지, 배수 목적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슨 목적이었는지, 목적이 불분명한 구조물을 왜 대통령실 경내에 설치했는지, 그리고 왜 지금에서야 위의 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철거했는지입니다. 국가 권력 공간에서 목적불명의 구조물이 생겼다가 논란이 커지자 위의 시설로 규정하고 사라지는 장면은 그 자체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설명이 먼저가 아니라 철거가 먼저 나왔다는 점이 특히 그렇습니다. 원인을 밝히기보다 흔적을 치우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 국민은 더 멀리 상상하게 됩니다. 여기에 관저 공사 의혹이 겹치면 비밀이라는 단어가 개인적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 운영 방식의 문제로 드러납니다.
21g 쪽이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따내기 전부터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를 수시로 출입하며 김건희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은 특혜 의혹의 퍼즐을 구체적인 기록으로 바꿔버립니다.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 차량 입출차 기록에서 21g 대표 부부와 법인 차량 방문이 8차례 확인됐고 2022년 4월 22일 17시 10분부터 28분까지 3시간가량 머물렀다는 시간까지 제시됐습니다. 관저 리모델링 공사 착수 전인 2022년 5월 15일 이전에 2022년 5월 3일과 5월 12일 방문이 있었다는 대목은 특히 날카롭습니다. 공사는 먼저 시작됐고 행정안전부와의 1차 계약은 2022년 5월 25일에 뒤늦게 이루어졌으며 2차 계약은 2022년 8월 16일에 이루어졌다고 적혀 있습니다. 공사 시작 직전부터 2차 계약 시점까지 방문이 이어졌다는 흐름은 정상적 절차라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특검팀 조사에서 김 여사가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대표와 관저 공사를 상의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까지 붙습니다. 안다라는 표현 하나로도 충분히 무겁습니다. 공사가 비밀 통로와 연결되는 순간이 바로 이런 지점입니다. 한쪽은 국가공간의 비밀 출입로를 만들고 다른 한쪽은 특정 업체가 계약 전부터 핵심 인물과 접촉하며 공사를 밀어붙였다는 정황이 동시에 쌓입니다. 각각 따로 놓으면 논란이지만 함께 놓으면 패턴이 됩니다. 21g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수의 계약으로 공사를 따냈다는 내용만 있는 게 아닙니다. 김건희가 운영한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를 후원한 업체였다는 내용. 김 대표의 아내 조 씨가 전성배와 관련된 샤넬 가방 교환 과정에 동행했고 웃돈 200만 원을 대신 결제했다는 내용까지 이어지면 이건 실수나 우연으로 덮을 수 있는 서사가 아닙니다. 인맥, 접근, 계약, 편의 제공 그리고 그 과정의 비공개성까지 한 줄로 연결됩니다. 국가 운영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권력이 사적 네트워크를 공적 시스템 위에 올려두는 때입니다. 이때부터 공사는 공사가 아니라 보상이 되고 예산은 예산이 아니라 배분이 되며 절차는 절차가 아니라 장식이 됩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의 분노가 향하는 곳은 결국 감시기관입니다. 감사원은 왜 이런 걸 밝혀내지 못했느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는 사건이 폭발한 뒤에 주의를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폭발하기 전에 폭발물을 치우는 장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의혹을 감사했지만 21g 선정 경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꼬리 자르기식 감사 결과라는 비판을 받았다는 내용이 다시 소환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팀이 감사원의 부실 감사 여부까지 수사 중이라는 대목은 사건의 무게가 이제 개인 비위를 넘어 제도 실패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도 실패는 단순히 일을 못했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일을 못하게 만들었는지, 누군가가 일을 하지 않기로 선택했는지, 혹은 누군가가 일을 하려는 사람을 막았는지까지 따져야 합니다. 감시기관이 멈춘 자리에 비밀 통로가 생기고, 목적불명의 구조물이 생기고, 절차 박계약이 굴러갑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슈는 따로따로의 스캔들이 아니라 한 정권의 작동 방식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소재가 됩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바뀝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를 넘어 왜 이렇게까지 비밀을 설계했냐로 옮겨갑니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이용했다는 비밀 통로가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 국민을 향한 모욕입니다. 대통령실은 누구의 사저도 아니고 누구의 사유지도 아닙니다. 국가의 공간은 공적 감시의 대상입니다. 출입을 숨기고 동선을 가리고 질문을 차단하는 구조물을 만들었다면 거기에는 정당한 설명 책임이 붙습니다. 경호라는 단어로 모든 걸 덮을 수 없습니다. 경호는 위험을 막는 기능이지 책임을 회피하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경호가 명분이라면 오히려 더 투명해야 합니다. 어떤 위험을 막기 위해 어떤 공사를 했고 어떤 비용이 들었으며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드러나는 방식은 기록이 국민에게 먼저 공개되는 게 아니라 논란이 커진 뒤 사진과 입출차 기록 같은 형태로 밖에서 끌어올려진다는 점에서 더 불길합니다.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개인 처벌을 넘어
다시는 대통령실이 국민의 시선을 관리 대상으로 여기지 못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비밀 통로는 통로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통로가 막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그냥 넘기면 다음에는 통로가 아니라 제도가 무너집니다. 지금은 그걸 막아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논평, 정치보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